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장과 기관장 모시고 신년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횡성군은 이미 횡성한우로 지역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데다 최근에는 초소형 전기차를 비롯한 이모빌리티 산업에 주목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 관광 효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장신상 횡성군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횡성군의 올해 군정 계획과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를 맞아서 국민 여러분과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수 장신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더 행복하고 힘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계획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난해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해 횡성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볼까요? 예, 지난해는 소의 해였었죠. 네. 횡성군은 소가 사람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우버말리라고 소처럼 뚜벅뚜벅 천천히 걸어가서 목표까지 가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횡성군에서는 많은 군민들께서 솔선 참여해 주시고 해서 대응을 적절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받는 일 중에서는 이모빌리티 사업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반 구축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횡성 사랑카드라든가 관광 상품권 네. 발매를 해서 좀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친화 도시 재지정 받았고 네. 또 산림 선도 경영단지를 또 공모에 선정이 됐고 또 최근에 이제 12월 말 정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시티 횡성을 위한 공모 사업에 또 선정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제일 대표적인 게 횡성군이 미래 성장 동력인 이모빌리티 산업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현재 그 횡성은 이모빌리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미래 동력 산업으로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죠. 현재 초소형 화물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고 또 롯데마트나 우정국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5월 정도 되면 배터리 센터 또 충전기 생산 기업들이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식 산업센터가 준공이 되고 또한 이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정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AS 교육 지원을 위한 체제도 구축이 되고 또 묵비래에는 또 이모빌리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지원센터 또 이모빌리티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개발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만 5천 평 정도 규모의 횡성구 조곡리에 새로운 특별 농공단지가 들어섭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고 또 많은 인력 육성을 위해서 이 모빌리티 특성화 고등학교 네.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생산 판매에 이어서 연관 기업 유치 또 관련 연구시설 같은 것도 좀 들어설 예정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모빌리티 산업과도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 갖고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또 일자리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지방이 살려면 일자리 충족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1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네. 1,3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안정적이고 그런 일자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제 저희가 한 200여 개 사업장에 한 550명 정도의 정규직 일자리를 마련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청년 일자리가 또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서 행성군으로 기업에 취업을 하는 전입자에 대해서는 이제 전입 근로수당이라고 네. 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인구 유입 효과도 늘어날 것이고, 아마 횡성에서 일하는 조건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장기 재직을 위해서 기업에서 또 안정성 있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안심공제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이제 청년 일자리가 이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확충까지 또 탄탄한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횡성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또 관광 분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뭐 국내 최초로 또 폐 도로를 활용한 로지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관광 활성화 계획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저희 지역이 아름다운 곳이 있죠. 네. 전국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걷고 싶은 길. 네. 그게 바로 호수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지 체험장이 있고, 또 풍수원에는 또 유물관 전시관이 있죠. 네. 그래서 연간 20만 명 정도가 횡성을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이 그래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응하면서 그래도 청정의 이미지가 많이 신뢰를 얻고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또 적극적인 마케팅 이런 것들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2월 중에 이제 안흥 모락모락 찐빵마을, 네. 횡성의 특산물이죠. 네. 체험마을이 이제 개장이 됩니다. 여기 오셔서 또 체험도 하시고 또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오시면 아마 재미있는 체험, 놀이 공간이 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횡성은 지역을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시설 확충이라든지 편의시설, 또 이런 테마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횡성으로 만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모락모락 찐빵마을.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네. 갖고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횡성하면 한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명품 브랜드 육성 발전도 올해도 계속 되실 텐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횡성은 한우가 참 유명합니다. 횡성하면 한우, 한우하면 횡성이 되겠죠. 네. 그 대한민국의 한우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고장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우량 암소 육성이라든지 또 비육 시스템의 고도화, 또 사육 환경, 동물 복지에 대해서 많은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그런 지원 정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들이 축산업이나 농업 쪽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것은 횡성 한우는 지금까지 이제 등급제에 의한 등급을 네. 판매가 됐었죠. 네. 근데 이제 횡성에서 처음 시도도 하는 것인데 맛등급 제도를 도입을 해서 좀 횡성 한우에는 특별함이 있다. 네. 아마 새로운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개장을 했는데 수도권 위례시에 네. 그 농축산물 판매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성황리에 횡성군 농축산물이 팔리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횡성의 농산물이 많이 홍보가 되고 수도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마케팅 분야에 좀 중점을 둬서 우리 농축산 농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 농협이나 행정에서는 군에서는 좀 쉽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네, 품질을 뭐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특화된 마케팅 전략까지 또 세우시면서 한우 브랜드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지자체들에도 고민일 것 같아요. 인구가 계속 꾸준히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 횡성군은 현재 뭐 인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그 지역의 인구가 그 지역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횡성군 같은 경우는 65세 인구가 31%입니다. 도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상위에 랭크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주거라든지 일자리, 또 교육,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살기 좋은 고장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모빌리티 산업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많은 젊은 직업군이 생기는 그런 미래 산업 도시로서 발전을 해 가야 되고 준비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또 행성에 거주하는 정주 인구,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한 연간 137명에서 한 140명 정도. 네.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550명에서 600명.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근데 횡성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나 또 살기 좋은 곳이죠. 네. 그래서 줄지는 않고 소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횡성은 우리 정주 인구를 늘려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같이 해야 되지만 이제는 횡성과 관련된 관계되는 인구가 횡성으로 오셔서 네. 횡성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인구는 작지만 뭐 20만, 30만의 인구가 행성에서 살아가는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성장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스마트 도시 횡성. 네. 결국은 이제 그 아이템은 워케이션 시티 횡성입니다. 횡성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그런 지역으로 육성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의 인구가 횡성을 찾아서 일도 하고 여가도 즐기는 그런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횡성군의 그 관계 인구도 더 늘어나서 지역에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연결이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군수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지역이 좀 떠들썩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원주시와의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취지였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주와 횡성의 상생 관계는 오래전부터 3, 40년 전부터도 논의가 되어 왔었죠. 상생해야 지역에 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본 생각인데 다행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죠. 네. 그래서 지난해 개정이 돼서 금년 1월 13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거기에 적시된 것이 특별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법률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주와 횡성 간에 행정구역은 그대로 양립을 하고 그 위에 특별자치단체, 행정과 정치, 문화 이런 특별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특별자치단체 법인 성격이 마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결은 양쪽 의회 의원들이 참여해서 의결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은 특별자치단체장은 이제 뭐 선출을 할 수도 있고 또 양 자치단체가 장이 또 이렇게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선정이 되면 공통적인 일, 양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공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뭐 비행기 소음 문제라든지 네. 상수원 구역 해결이라든지 또 원주 행성 간의 교통 문제, 또 앞으로 있을 뭐 철도 연결의 문제, 네. 모든 문제들이 이제 공통적인 일로서 그 특별자치단체를 통해서 논의하고 결정을 해서 이제는 법에 근거해서 실천력이 생긴 겁니다. 네. 아마 전국적으로도 많이 논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또 공동 현안 뭐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또 계속 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발전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군수님이 또 그런 대안을 이제 말씀하신 배경에는 또 지역의 오랜 또 수건들이 있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생각해 보신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블랙이글스 군용이 소음 문제, 또 예. 스모그 피해 문제, 그리고 송전선로 건설 문제 좀 아직까지도 좀 해결되지 않고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 올해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실까요? 예, 비행기 소음 문제는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 비행기 소음도 있고 송전탑도 있고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민과 소통하면서 대응을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도 비행기 소음 문제만 해도 일단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물론 뭐 실무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또 공군 참모총장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미 이번 달부터 보상 신청에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내로 이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전선로 문제는 횡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765kV가 벌써 지나갔고요. 네. 또 500kV가 또 지나갑니다. 네. 사실 아픈 상처에 또 아픈 상처를 주는 그러나 이 피해를 우리가 또 받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회생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저희 군민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는 일단 취소가 되겠고 또 상응한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주민과 우리 TF팀과 또 관계 중앙정부와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내가 이룬 도시, 꿈을 이루는 횡성에 걸맞는 그런 희망찬 계획들을 또 많이 말씀해 주셔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끝으로 횡성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미크론 확산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안전수칙을 서로 지켜서 잘 대응하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셔야 되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군과 군민이 편안하고 또 금년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잘 해결되고 달성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또 지역 경제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이 3차 지원금이 이제 2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좀 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마을 단위로 찾아가서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하여튼 희망의 끈을 가지시고 건강하신 가운데 금년을 시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삶 밀접한 곳까지 관심 갖고 계시는 군수님 말씀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상 횡성군수와 함께한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